저는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최영재입니다. 자, 기념식 시작에 앞서서 지금 총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빈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개교 3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세워진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림대학교가 개교한 생일날입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가 한림의 로고가 들어있는 한림대학교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마침 교정에서 사무처장을 만나서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 학생, 직원 모든 교수님들에게 오늘 기념일을 기념해서 한림대학교의 넥타이를 선사했으면 좋겠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한림대학교 로고가 든 넥타이는 없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림의 꿈은 살아있는데, 한림의 꿈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지 하는 깊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0여 년 전에 설립자의 작지만 위대한 가치 구현의 신념에 동참한 많은 존경하는 스승님들이 우리 한림대학교에 계셨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 한국 교육계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정범모 전 총장님을 비롯하여 현승종 전 총장님, 사학계의 거두인 이기백 교수님,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고병익 교수님, 철학계의 고범서 교수님, 노병익
기련모, 지명관, 김원용 교수 등 수많은 우리 스승님들의 높은 가치의식과 정열과 헌신의 시간이 한림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림이 설립한 지 12여 년 만에 전국 사립대학교 평가의 10위라는 놀라운 사회에, 특히 교육계에 관심을 갖고 명문으로 한림대학교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 한림대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40여 년 전에 비해서 정말로 천지개벽의 시장으로 끝없는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1946년 전에 처음으로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고 갔다는 비난을 받으며 컴퓨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ICT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혁명적 시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생존과 번영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드디어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소위 파괴적 혁신의 기술이 모든 전 산업계의 구조개편과 300년의 전통을 가진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체제를 전환하는 극적인 시대의 변화를 연출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 시대 첨단에 앞선 ICT의 거두, 테슬라의 메론 머스크, 또 아마존의 베조스, 브루진의 벤슨, 구글의 페이스의 수많은 IT의 거두들이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처음으로 10조라는 별 중에 아주 변방의 지구라는 행성에 인류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소위 유니버스라는 코스모스에 진입하는 화성의 식민지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꿈도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 교수는, 교직원은, 학생은 우리는 얼마나 의식적으로 변했고 실제적으로 변한 행동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개교 기념식을 맞이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별맞춰서 미래의 주인공을 양성하고 키우는 대학의 변화도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가의 대학들은 이미 시대에 맞는 구조개혁과 소위 다학제적인 융합과정으로서 오늘과 같은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에 가장 접근적인 방법으로 집중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2년 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하면서 미국의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 대학의 거트만 총장을 초대하였습니다. 거트만 총장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지식을 통한 세계와
인류의 대학은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한국 교육계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이과 문과를 분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어려서부터 많은 지식에 노출시킴으로써 젊은 인재가 일찍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회는 예전과 같이 단순치 않고 기후환경의 변화에서부터 민족, 이념, 정치, 사회 모든 복합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의 학문적 연구만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등의 경영대학원이라는 펜실바니아 대학의 왓튼 스쿨의 경쟁력도 바로 이러한 다학제적인 융합 과정에서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하버드, 스탠퍼드, 모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에서 기초와 학문의 융합의 연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낙후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20세기 중국의 대문호 루신의 아크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위 인류 문명 발상주의 하나인 대중화제국의 20세기에 몰락하는 소위 변화된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며 중화주의에 몰락해서 제국과 국민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비참한 20세기 중국의 현상을 아큐라는 멍청한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큐라는 인간은 20세기 말 청나라에만 있는 것입니까? 혹시 한국 사회는, 혹시 한림대학교에는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깊이 자성해 봐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많은 교수님들, 학생들, 교직원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에 일말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조건이 안 채워져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계에서부터 오는 절망감에, 어쩌면 좌절감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스티븐 호킹 데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 유학 중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이상목 교수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서울대학교 재학생 4명과 몸의 균형마저 잡을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졸업생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목 교수는 그 자리에서 신체의 장애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지 모르지만은 장애자의 꿈과 희망마저 구속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더라도 삶이 있는 곳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름이 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스티븐 호킨슨의 영상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삶이 있는 곳에는 꼭 희망과 성취가 있다는 강한 의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티븐 코키는 당신과 같은 셀러브리티가 사는데 가장 곤란한 것은 어느 자리에 가서나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써도 알아보는 것이 참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휠체어까지 감출 수는 없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어떻게 저렇게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을까? 필연 사고가 날 적에 부정적 생각하는 뇌가 손상을 입어서 그런 모양이라는 그러한 농담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참으로 훌륭한 김중수 총장님을 모신 이 시간에 우리 한림대학교 구성원들이 한림대학교 발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로 인빅투스라는 불굴의 의지에 인간 승리의 그러한 정신이 오늘 34주년 한림대학교 기념을 맞이하면서 한림대학교 교정에서 아주 짙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원고 없는 스피치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난 입학식 때 재단 이사장으로서 정원사의 마음으로 학교를 돌보고 가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림대학교가 34년을 지내는 동안 그 재단의 간섭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재단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작지만 위대한 한림대학교가 있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재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대원 이사장님, 정범모 전 총장님, 진희석 총동문회장님, 김용구 한림과학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한림대학교 교무위원을 위시한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림대학교 설립 34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덧 34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초창기부터 젊음을 바쳐 학교 발전에 기여하던 분들이 하나 둘씩 이미 은퇴하기 시작할 정도로 학교의 연륜이 쌓였습니다. 건학 이념을 승화시켜 한림대학교를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한림인들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림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비전 수립을 8월 하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장 취임사에서 저는 한림대학교를 선진인류대학교로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선진인류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에서 제시되는 주요 장단기 개혁 과제들이 실천되고 유무형의 제도와 관행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아갈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인류라는 표현이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에 의거한 구분의 의미로 제가 사용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업무에 봉직하면서 보낸 제 일생의 일관된 목표는 한국 경제의 선진 인류화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선진 인류화도 같은 취지에서 제기된 목표였다는 것도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류라는 표현은 남보다 앞서 나가고 배우고 싶어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진이라는 단어를 인류 앞에 추가한 이유는 후진국에 대비되는 선진국이라는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좁은 국내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도 인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남이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더 우수하다는 잣대를 계량화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개인이 아닌 조직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비교하여 판단할 통용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진인류 조직은 여타 조직과 구분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로 본다면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다든지, 제도와 규범이 국제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또한 구성원들이 보편 타당한 가치를 숭상한다든지의 여러 기준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경우와 같이 조직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 특성 이외에도 저는 선진 조직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유의 특성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으로서 조직에 유형,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고 이 축적된 자산으로부터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자산 축적에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비유하여 설명하면 상대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개인보다 더 부유한 것이 선진국이라면 그 반대로 개인이 국가보다 더 부유한 것이 후진국이라고 저는 그 차별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후진국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비유입니다. 선진국은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논점의 핵심입니다. 선진국 국민은 깨끗한 환경이나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실상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의 구축이나 기강의 확립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선진국 국민들은 축적된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발전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후진국은 빈곤의 악순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저축의 여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결국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원조와 같은 외부의 물적 지원에 의존하여 빈곤을 탈출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빈곤 탈출의 추동력이 내부로부터 생성되어야 성공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이 나의 유무형 자산을 축적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경우에도 국가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는 선진 인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자산을 축적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구성원 모두가 계속 자산을 키우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 케네디 미국 대통령 취임사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라 라는 명언 말입니다. 선진 조직을 후진 조직과 구별짓는 잣대가 각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가의 여부라고 할 때 이를 가장 극명하게 대변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이 이해되는 환경이라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총장 취임 이후 지난 2달 반 동안 많은 구성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은 얘기가 이제는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탓을 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느낌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본부를 포함한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생각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숙된 조직의 특징은 오랜 조직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연륜이 쌓인 한림대학교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더 확충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림대학교 선진 인류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남 탓하는 풍토가 그동안의 많은 분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림대학교에서는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으며 내가 선진 인류가 되지 않으면서 조직이 선진 인류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어진 자원을 전부 소비한다면 자본이 축적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연구, 교육, 사회봉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무형의 한림대학교 자산 형성에 오래 봉직한 분들이 공헌하고 그러한 행동이 존경을 받으며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학교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공론화시키면서 한림대학교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형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한림대학교의 자산이 축적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서 인센티브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이 되어 외부 효과 창출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명예를 고양시킨 경우나 그 반대로 추락시킨 경우 모든 조직원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조직으로서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구축하고 관행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득실이 영향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바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인 것이며 이 실패를 보정한다는 의도에서 국가나
공조직의 역할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것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구성원들의 노력이 경주될 것입니다.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 효율 못지않게 집단적 효율 극대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소홀하게 할 경우 그 조직의 공공재가 결핍되게 마련입니다. 취임직기부터 학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도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명성을 드높인 내 외부의 인사들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동일한 의도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출한 3만여 명의 동문들이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림가족 모두가 한림대학교의 선진 인류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조직의 무형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인식하고 존중하는 대학의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선진 인류의 조직이 될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개교기념식에서 한림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서 상을 수여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성으로서 사회의 엘리트들에게 기대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배계층일수록 기득권을 향유하는 데 치중하고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공인의식이 밑바탕을 이루지 않고 선진 인류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학계가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선봉을 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림대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명문대학교를 갖지 못한 유수한 도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못지않게 대학의 존재가 도시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생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며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곳에 명문대학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명문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선진인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조직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첩경이라고 믿습니다.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조직의 자산 축적에 참여하고 외부 효과 창출에 관한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의 한림대학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반드시 그러한 고매한 품격이 성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상호 독립적이 아닌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들도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가는 한림대학교가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조직, 이해 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림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조직을 갖고 나갑시다. 비록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조직이 반드시 발전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구성의 오류라는 논리로 반증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을 책임진 교무위원 및 학과장 등 모든 보직자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더 유능하게 헌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구성원이 조직의 상하 관계에 못지않게 수평적 관계인 동료의 압력을 존중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선진 조직에서처럼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와 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의 환경에 대처하고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인데, 새로운 시대 상황과 유리된 과거에 제정된 제도와 규범에 얽매여 문제를 적게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못지않은 높은 우선순위를 조직의 발전에 놓을 수 있는 선진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한림대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성숙된 주인의식을 모든 구성원들이 갖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기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 실업률의 급증,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사회 환경에 상응하는 대학 구조의 개혁, 대학 재정의 건전성 악화 등 여러 도전 과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긴장 속에서 오히려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a blessing in disguise, 불운처럼 보이는 행운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첩병이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바로 우리 모두가 선진 인류가 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학교의 경쟁력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교육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은 우리 내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림대학교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총장을 위시한 집행부는 다른 대학교의 집행부보다 더 유능하여야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교수, 직원, 학생들도 모두 외부 경쟁 대상자를 능가해야만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번영의 철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대적 화두인 글로벌 융합 인재를 한림대학교도 이제부터는 길러내야 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을 밀착 지도하여 학생들의 발전에 헌신하는 교수들 덕분에 오늘날의 한림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교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구성원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학교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절차 탁마하겠다는 겸허한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절실하며, 한림대학교가 선진 인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여 나갑시다. 그러한 도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어 낙오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선진 인류 한림대학교를 만드는 긴 여정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여 각자의 족적이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한림가족 모두에게 제34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자랑스러운 한림인상,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모범 공로직원 표창, 장기 근로 근속 교직원 표창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도 한림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한림대학교가 위대한 대학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셨다면, 총장님께서는 위대한 대학이 되기 위한 글로벌 선진 인류 명문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전략, 그를 위한 우리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내년 개교 35주년 이날에는 우리 한림대학교가 더욱더 글로벌 선진 인류 명문 사립대학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그 자랑스러운 한림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림인상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한림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제1회 자랑스러운 한림인상 수상자는 다 잘 알고 계시죠? 바디텍메드 주식회사의 최의열 대표이십니다. 제1회 자랑스러운 한림인상 주식회사 바디텍메드 대표 최의열, 귀하께서는 국민 건강과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한림의 이름을 드높였기에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열정과 자랑스러운 이름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부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좋은 금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의열 대표님의 수상 소감은 나중에 다른 특강 형식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과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호명된 학생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부 공모전 입상 분야 수상자입니다. 광고홍보학과 4학년 박태현. 박태현 학생은 각종 외부 광고제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표창장 광고홍보학과 4학년 박태현. 우리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대내외 공모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소정의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리더십 분야입니다. 의학과 4학년 조중현. 조중현 학생은 현재 의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지난 2014년에는 의학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5년에는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한림대학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표창장 의학과 4학년 조중현. 우리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대내외적인 학생회 활동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역시 소정의 장학금이 증정됩니다. 네. 다음은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운동선수 분야입니다. 체육학과 4학년 이민호. 이민호 학생은 씨름부 주장으로서 책임감과 리더십이 강하며 각종 대회에서 최근 6개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표창장 체육학과 4학년
이민호. 우리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전국 씨름 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역시 소정의 장학금이 증정됩니다. 학교를 빛낸 학생 표창, 마지막으로 연구업적 분야입니다. 2명의 학생을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2기 이치헌, 물리학과 석사 5기 정민석. 이 두 학생은 학부생 시절부터 SCI 국제학술지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루어 학교 위상을 높이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표창장 바이오메디컬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치헌. 우리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역시 소정의 장학금이 증정됩니다. 표창장 물리학과 석사과정 정민석. 우리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학교를 빛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역시 소정의 장학금이 증정됩니다. 뒤로 보입니다. 네, 개교 기념식 그 어느 때보다 오늘 표창이 많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로 직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과 부상으로 총장님 격려금이 지급됩니다. 호명된 직원은 단상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범 공로 직원 표창 모범 분야입니다. 예산팀 박현미님. 공로 분야입니다. 대외 홍보팀 김미영님. 총무팀 남상일님. 표창장 예산팀 박현미. 귀하는 학교 행정 업무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소정의 격려금이 증정됩니다. 표창장 대외 홍보팀 김미영.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교육 지원 및 학교 행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역시 격려금이 증정됩니다. 표창장 총무팀 남상일.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학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소정의 격려금이 지급됩니다.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기 근속 교원과 직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근속 30년 교원입니다.
표창장과 부상으로 순금 메달이 수여됩니다. 호명된 수상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 백광기 교수님, 체육학과 양은석 교수님, 화학과 정용희 교수님, 의학과 김윤원 교수님. 오늘 김윤원 교수님은 외부 세미나 발표로 불참하셨습니다. 표창장 경영학과 백광기 귀하께서는 3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가보고 될 만한 순금 기념패입니다. 표창장 체육학과 양은석 교수께서는 3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동일한 메달이 수여됩니다. 표창장 화학과 정용희 귀하께서는 3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공로 메달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근속 30년 직원입니다. 교육개발센터 간진숙 팀장님. 표창장 교육개발센터 간진숙 귀하는 지난 3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동일한 기념 메달이 수여됩니다. 네, 다음은 근속 20년 교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창장과 부상으로 순금 메달이 수여됩니다. 식품영양학과 강일준 교수님, 간호학부 김춘길 교수님, 전자공학과 송성호 교수님, 간호학부 정금희 교수님, 의학과 서준교 교수님, 서준교 교수님과 강일준 교수님은 세미나 참석으로 불참하셨습니다. 표창장 간호학부 김춘길 귀하께서는 2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기념 메달입니다. 표창장 전자공학과 송성호 교수께서는 2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메달이 수여됩니다. 표창장 간호학부 정금희 귀하께서는 20년간 본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생 교육과 학문 발전에 소임을 다하시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메달이 수여됩니다. 네, 근속교직원 표창자들께서 몇 분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불참자에 대해서는 순금 메달을 제외하고 표창장만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속 20년 직원입니다. 박물관 김종규님, 시설팀 강진호님. 강진호님은 외부 행사 지원으로 불참했습니다. 표창장 박물관 김종규. 귀하는 지난 2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기념 메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속 10년 직원입니다. 표창장과 부상으로 순금 메달에 수여됩니다. 산학협력단 김수련님, 연구지원팀 김효정님, 특수대학원 교학팀 송미선님, 연구지원팀 안미향님, 학생지원팀 유영문님,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강문희님. 표창장 산학협력단 김수련. 귀하는 지난 1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기념 메달입니다. 표창장 연구지원팀 김효정. 귀하는 지난 1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기념 메달입니다. 표창장 특수대학원 교학팀 송미선. 귀하는 지난 1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기념 메달입니다. 표창장 연구지원팀 안미향. 귀하는 지난 1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기념 메달입니다. 표창장 학생지원팀 유영무. 귀하는 지난 10년간 본교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교심으로 업무에 임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개교 34주년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중수 축하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개교 34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모두 교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2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림대학교가 개교 34주년을 맞이해서 위대한 대학, 글로벌 선진 인류 명문 사립대학으로 더욱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개교 35주년 기념식에는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한림대학교 개교 34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